저는 어린 시절 불우한 가정에서 아버님이 없이 태어난 그런 유복녀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서 사는 과정이 아주 저 때는 그 난리 때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래서 어머니 사랑도 못 받았고 또 어머니가 중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가 너무나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진짜 결혼을 하면 부모님들의 사랑도 받고 또한 그렇게 살겠다 싶어서 시할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계시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엄마야, 이거는 결혼이 아니라 나는 지옥 속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나도 아주 고창 군에서는 알아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래서 저는 그 집에 들어가는 그 다음 날부터 어째 빨리 이 집에서 나가야 된다, 어서 빨리 나가야 된다, 이거를 아주 생활 신조처럼 달고 살면서 이 몸이 망가지는 데는 아주 급속도로 망가졌습니다. 마음을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견디다 못한 나머지 죽어야 되겠다는 결심까지 할 정도로. 근데 우연찮게 고창 온불교회에서 하는 원강 효도의 집에 제가 어디다 마음 붙일 데가 없어서 거기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이렇게 들어가는 시설 앞에 원망생활 감사생활로라는 표가 붙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표를 이렇게 그냥 원불교를 몰랐을 때인데도 그 표를 보면서 너무나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내가 감사생활을 하면 이것을 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마음 공부를 전문으로 시키시는 교무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마음 공부를 시켰습니다. 근데 저는 나는 태산을 앞에다 지고 있는 사람인데 마음 공부를 해서 저 태산이 넘어가나? 교무님 말씀, 태산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 이게 내가 잘못이었구나, 내가 마음을 이렇게 썼구나,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었다는, 저의 마음 씀씀이가 그랬다라는 거, 그것을 이제 자꾸 느끼면서 그 공부를 열심히, 이제 다른 분들은 다 맞아가는데도 저는 그 마음 공부하는 거를 굉장히 재미를 붙이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결과 저도 좋아졌고 또한 제가 좋아지니까 내 자녀들한테 미안했어요. 내가 이렇게 좋아져서 나만 행복하고 나는 이제 행복하다, 이만하면 되겠는데 나는 자녀들한테 태어나면 이쁘고 사랑스러운 게 왼수다, 너희들은 왜 나한테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하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너희들도 어떻게 하면은 이 원불교 안으로 들어와서 엄마같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노력한 결과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생활을, 정말로 감사생활, 아주 조그마한 일이라도 감사, 뭐라도 감사. 그래서 자녀들한테 원불교를 강제로 끌어들인 게 아니라 저를 보고 깨달을 수 있게,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원불교로 들어올 수 있게 저는 그렇게를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활 신조는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이것 하나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로 행복한 여자입니다. 제가 5남매를 뒀어요. 그런데 이 5남매가 다 교도입니다. 전부 다 각지에서 교도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행복한 여자이지요. 이 정도 행복한 여자. 저희 큰딸이 저번 날 그래요. 엄마는 제일로 행복한 여자야. 그래, 진짜 행복한 여자다. 그렇게 자식들하고 이런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게 저에게 그런 아픈 시련이 있고, 그런 아픈 시련을 여러 교무님들 또한 저희 동료들이 이렇게 같이 저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다 해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저는 아주 이쁘지요. 근데 그전에는 아주 미웠어요. 왜냐면 이러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주 이쁘고 행복한 사람이고, 또 저는 요양보호사를 하는데요. 요양보호사를 하면서 그 어르신들을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어르신들한테 최선을 다합니다. 또한 저희 자녀들이 뭐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또한 이렇게 방학 때 이제 선생으로 있는 애도 있고 막 그래요. 교육 때 그런 게 방학 때 오면은, 야 엄마 저 어르신한테 죽서 갖고 가는데 뜨거우니까 네가 좀 들고 가자. 같이 가서 그들을 보라고 하면 오면서 그래요. 엄마 지금도 저런 사람들이 계시네. 그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 어쩌든지 감사하게 살아라. 이 주어진 환경에 너희들이 감사함을 살아라. 왜 젊은 애들이 싸우기도 하겠지요. 그러니까 저는 미리서 너희들 왜 싸우냐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자꾸 이렇게 좋은 거 보여주고, 또 내가 너무나
정말로 감사 생활을 하면서 저 하는 걸 보고 저는 자녀들한테 온불게 와라 하고 그렇게 강요는 전혀 안 했습니다. 제가 보여줬어요. 그 보여줄 때 정말로 일심을 다해서 보여줬더니 이런 좋은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무엇을 하든지 원망이라는 없이 감사 생활로, 저는 감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인간이 좀 다치거나 하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소리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많이 안 다쳐서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이고 또 어려운 일,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이게 밤이었으면 어쩌을 뻔해, 낮은 게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이 세상에서 제일로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여고 시절부터 학생회 법회에 참석하였으나 학교를 졸업한 후 타 지역에 취직이 되어 주말마다 부모님 뵙기에 바쁘다 보니 자연히 법회 출석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 결혼하고 퇴직한 후 남편에게 일요일이면 교당에 나가겠으니 협조해 달라는 약속을 한 후 법회 출석하는데 정성을 다했지만 교리 공부에 소홀한 편입니다. 늦었지만 원기 90년부터 교전 봉독을 시작했으나 중단을 반복하던 중 교무님으로부터 원음 방송 듣기를 권유받고 3년 전부터 새벽 5시 성지의 아침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방송 듣는 동안 기도, 자선, 교전 봉독, 창작, 성가까지 특히 대적공실 법문 6조목을 반복 연마하고 교전 봉독은 4번째 요점을 기록하며 5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음 유문염 공부는 총부에서 한 달을 기록할 수 있는 종이를 받아 시작했고 원기 94년에는 1년에 전후기 2권의 책자를 받아 공부했으며 원기 99년에는 매월 마음 공부 일기를 받고 원기 100년을 앞두고 총부에서 전국 각 교당에 많은 경비를 들여 교도들 마음 공부에 전력을 다하는데 교도인 나는 내 의무를 다 해보자는 각오로 유민은 상시 일기를 대조하며 감각감상, 심신작용, 처리권 일기를 전보다 세밀히 쓰려고 하니 더욱 더 바쁩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아들, 딸 구분보다 능력 위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고정관념을 고집하며 가정을 다스리니 너무 다른 가정 환경으로 그동안 퍽 남편을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가정에 위기도 있었고 특히 제 건강이 나빠져 인근 병원을 30여 년을 다녔으나 별 차도가 없어서 큰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신경성 위장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경성 병은 내 마음이 명약이라는 것을 깨치고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려보니 모든 것은 인과 보응의 이치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때부터 차차 좋아지더니 10여 년 전 제 고질병은 깨끗이 다 나았습니다.
제가 변하니 남편도 차차 변하여 여자만 했던 마당에 풀을 뽑고 개의 밥과 개의 분비물까지 치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혼 초에는 상상조차 못하는 변화입니다. 시대 그 가풍이 틀리다가 아니고 친정과 다름을 알며 한마음 돌려보니 오히려 권위적인 남편은 2남 3녀나 되는 자녀를 어릴 때부터 가족 회의를 하고 성적을 목표에 올리도록 일일이 점검하며 자립심을 심어준 결과 지금도 집에 오면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는 예절 바르고 효심도 있어 두 아들 다 박사이며 딸들은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홍복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교법으로 살아보려는 저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경계를 당하면 대산종사 교훈품 28장 역경이 오면 빛을 갚는 때이므로 항상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순경이 오면 빛을 받는 때이므로 항상 미안한 생각을 가져야 하나니 이러한 사람이 인과에 도와 떨어진 사람이요 해탈한 사람이니라 라는 법문을 표준으로 삼고 성가 198장 진리는 무한한 2절을 즐겨 부르며 불지에 오르는 그날까지 바쁘게 또 정진 또 적용하며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특신급에 있는 내용 중 제2조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로 한 계단 진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 기분이 참 좋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러하듯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짓는 업이 구업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장 빠르고 쉽게 표현할 수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구업을 짓다 보면 남에게도 심어지기도 하지만 그 말이 나에게도 심어집니다. 먼저 뜻을 살펴본다면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면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는 것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결국 자기가 그렇게밖에 보지 못한다는 것을 자기의 정도가 그것뿐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뿐입니다. 둘째, 남의 과실을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구습이 나빠져서 인격이 손상되고 쟁투의 원인이 되어 원수를 맺게 되어 남의 미움을 살 뿐만 아니라 성불의 길이 멀어지고 재중의 본원에도 어긋납니다. 또한 듣는 이에게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인상을 심게 되어 본의 아닌 인간이 되기 쉬우며 불신사회가 형성되고 세상은 풍진이 일어나서 대질의 소란이 일어나게 되는 등 평화를 보지 못합니다. 셋째, 진리적으로 상극의 인연이 많을 것이며 구설이 많을 것이요 길이 소란한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타인의 과실을 말하는 자는 스승의 자격이 없습니다. 셋째, 타인과를 하게 되는 원인과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인과를 하게 되는 원인은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고 자기 허물을 찾아 고치는 공부가 없기 때문이요 성불 재중에 서원이 크고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인과를 하게 되는 경우는 상대심과 시기심이 많은 경우, 호기심으로 공부심이 없는 경우, 습관적으로 나오는 경우, 지나친 걱정에서입니다. 넷째, 타인과를 하지 않으려면 서원, 신심, 공부심이 날로 철저해져야 합니다. 또한 자기 허물을 찾아
고치는 데 노력해야 하고 상대심, 시기심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진리를 철저하게 믿고 각득해야 하며 멈추는 공부에 이념해야 합니다. 다섯째, 잘 지키게 되면 그 결과는 입이 무거워지고 처사가 원만해지며 대중의 존경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상대심과 시기심이 적어져서 성불의 길이 가까워집니다. 또한 진리적으로 상생상화의 인연이 많아져 길이 활락한 길이 세상이 건설됩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를 유무념으로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아파트 전산 프로그램을 다루는 곳으로 직원이 많지 않는 가족 같은 분위기의 회사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기다리는 휴가철, 우리는 이번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나와 안 실장은 겨울에 휴가를 가기로 해서 남아있는 김 부장한테 아무 때나 휴가를 가라고 했습니다. 김 부장은 7월 30일에서 8월 4일까지 휴가를 사용한다고 했고 저는 그렇게 하라고 동의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회사는 김 부장과 내가 조율을 하면 휴가를 자유롭게 갈 수 있으니까요. 드디어 7월 30일 김 부장이 휴가를 갔습니다. 전화량 폭주입니다. 아파트 경리들이 김 부장이 휴가 간 걸 알았나? 그래도 평소 매월 일주일씩은 혼자서 전화를 소화하다 보니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8월 3일 월요일 말일 자동이체 처리 결과 확인하는 날, 오 마이 갓, 7월 사용분부터 한시적으로 3개월간 한전에서 전기요금 할인을 해준다고 하니 전기요금에 관한 문의, 거기다 자동이체 처리 결과가 지연되고 전산 오류까지 있었습니다.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통화량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지친 3일을 보내고 같은 업종 후 다른 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오륙견 이야기며 기타 등등. 어제 김 부장이 휴가 가서 혼자 너무 힘들었다고 했더니 원래 우리 일은 매월 1일은 바쁜데 어떻게 휴가를 갈 수 있냐고 합니다. 자기네 사무실 직원은 어제까지 근무하고 오늘 휴가를 갔다고 합니다. 순간 나도 아는 사실인데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레 김 부장을 씹게 되었습니다. 씹어도 김 부장에 대한 씹을거리가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이 나서 씹었는데 막상 전화를 끊고 다니 김 부장을 씹은 것에 대해서 찜찜해졌습니다. 사실 휴가 일정을 가라고 한 것도 나고 날 잡은 것에 대해 동의를 한 것도 나인데 뒤에서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남 씹기 좋아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괴롭고 화가 나는 건 김 부장을 이야기한 것에 대한 죄의식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뒷담하기를 하면 안 된다는 도덕적 전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설정해 놓은 나의 이상적인 모습은 남의 말도 안 하고 고상하고 교양 있고 우아한 모습인데 실제 내 모습은 사람들하고 만났다 하면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뒷담화기를 즐겨하는 교양 없고 천박한 싸구려라는 괴리감 때문에 괴로웠던 것입니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 사람이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때에는 남을 씹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남에게 씹히기도 하면서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삶의 모습인 것 같은데 김 부장을 다른 사람과 뒷담화를 하면서 그것에 속지 않고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된 건 그래도 큰 소득입니다. 이번 경계를 통해 다른 사람을 뒷담화하지 않는 공부임을 얻어가는 것과 무조건 남을 이야기해선 안 된다는 도덕적 전제 안에 자기를 가두어 버리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마음 공부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쉬어도 마음에 때가 끼고 어두워집니다. 과거에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했느냐가 지금의 내 공부 수준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늘 쉬지 않고 노력해야 함을 새삼 느꼈고 마음을 잘 살피고 챙겨서 비워 스스로도 편한 하루였습니다. 이끼가 끼지 않도록 잘 살피고 비워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평교당 어린이교도 원평초등학교 5학년 방호진입니다. 저의 유무념 조목은 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기입니다. 저에게는 7살 남동생과 4살 남동생이 있습니다. 동생들이 남자아이들이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항상 엄마는 동생들과 잘 지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 7살 남동생은 항상 제멋대로입니다. 엄마가 없을 땐 제가 동생들을 돌봐줘야 하는데
동생은 위험한 행동들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같이 있으면 준영이 너 싫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준영이 때문에 엄마가 화나는 일들이 많았고 저도 자주 혼이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엄마께서는 항상 집 밖을 나가면 동생을 더 챙겨야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아노 학원에서 동생은 장난을 치며 돌아다녔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동생을 혼내며 화를 버럭 내고 말았습니다. 방준영 가만히 있지 못해? 돌아다니지 말란 말이야. 그런데 제 옆에 있던 친구가 그 모습을 보며 네 동생 정말 짜증난다 그러는 겁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하는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내가 무시하고 화창게 대했더니 내 친구들도 내 동생을 그렇게 대하는구나. 갑자기 동생에게 미안하고 창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던 후로 저는 동생에게 화내지 않고 친절하게 얘기하기를 실천해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화나는 것을 참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화 안 내기를 습관들이도 꾸준히 실천하였습니다. 동생이 하는 행동들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동생에게 큰 소리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조금씩 친절한 말투가 몸에 배어서 동생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화를 안 내고 친절하게 대하니 동생도 저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작은 심부름 같은 것도 군말 없이 잘 해주었습니다. 맨날 장난만 치고 개구쟁이 동생이 이제는 의젓하고 착한 동생으로 보입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매일 동생에게 화내고 소리 지른 것은 어쩌면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제가 동생들을 존중할 수 있게 된 점입니다. 나보다 어린 동생들이니 그냥 내 맘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제 동생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저희 집은 시끌시끌 아주 재밌습니다. 항상 웃음이 있지요. 그건 다 우리 꼬맹이 장난꾸러기들 덕분입니다. 같이 장난치고 덩달아 웃다 보면 스트레스 쌓일 일이 없습니다. 방학 때 동생들은 어린이집에 가고 혼자 집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조용한 집은 우리 집 같지가 않습니다.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에게 더욱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네 동생 짜증나 라고 말해준 친구에게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친구 덕분에 제가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좋은 점을 발견해서 진심으로 칭찬해주다 보면 사람의 관계들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동생뿐만이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실천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나를 알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원불교를 만나서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